써먹는데. 네, 도플러 효과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는 건 진동수가 변하는 효과예요. 실제로는 얘네 도플러 효과를 도플러라는 사람은 관측했을 때 뭐를 보고 관측했었냐면 소리로 관측하지는 않았어요. 뭐를 봤었냐면 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왜 별의 색이 저렇게 보이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별이 운동하는 속도가 존재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거에 따라 별이 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랑 별이 우리한테 멀어질 때가 얘네 별의 색이 똑같은 별을 보고 있는데 얘네가 우리한테 보는 색이 달랐던 거야. 도플러는 네 실제로 그거를 관측하면서 도플러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플러 효과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플러 효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네 운전 부모님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생각으로 사이렌 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는 약간의 굉음인데 조금 더 우리한테 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껴요. 고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고음보다 더 높아지는 고음을 느끼고요. 얘가 멀어질 때는 당연히 작아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음이 낮아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난 잘 못 느껴요. 나는 음을 잘 못 느껴요. 저도 그래서 난 노래도 한음으로 불러요. 혹시 나 저번에 노래 부르는 거 본 사람 있나요? 저 노래 한음으로 불러요. 근데 거기에 소울을 섞어서 우와우 이런 느낌으로 그래 그 느낌인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이런 형태로 네 관찰자나 네 물체나 이렇게 운동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음파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 봅시다. 음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스피커가 있으면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뭐 할 거냐? 음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음파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파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얘네들이 순식간에 파를 발생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뭐해? 우리가 저번에 본 수면파처럼 이런 형태로 파가 진행하려 하고요. 내보낸 파는. 그 다음에 똑같은 파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똑같은 파를 만들어내고 이런 형태로 음파들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제일 먼저 파인 거고요. 그 다음 파동인 거고 그 다음 파동인 거야. 그 맨 처음에 내보낸 파 이런 형태로 파를 내보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사이에 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웨이브 프런트 파면이라 그럽니다. 파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파면과 파면 사이를 느끼는 게 뭐냐 여기 사이를 느끼는 게 얘네들이 파장입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가. 그리고 얘가 파면과 파면이 오는 우리는 뭐를 느끼는 거냐 이 파와 다음 파 사이에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시간을 느끼고 이 시간의 역수가 뭐야? 진동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동수를 느끼는 건데 시간의 역수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얘네들 뭐냐 우리가 이 파장을 만나고 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 정도 t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음파의 속도는요 V는 F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음원에서 일정한 진동수를 이제부터 내보내고 있다고 칩시다. 일정한 진동수로. 그러면 우리가 이 음파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있을 거고 이 파면과 파면 사이에 파장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길이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소리의 속도, 소리의 위상 속도라는 건 얘네들은 뭐에 비례하냐면 얘네들은 네, 온도에 비례합니다. 실제로. 온도의 우측값에 비례해요. 그거는 제가 수업을 안 하긴 했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음파 속도가 빠르고요. 낮은 속도가 느려져요. 왜? 공기 밀도랑도 관련이 있고 부피 탄성열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관련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온도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 음파의 속도는 절대적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음파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절대적이라는 거지. 이 매질 온도에만 영향을 주죠. 이런 형태가 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음파에서 진동수가 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뭐냐? 이 음원이 움직이거나 얘네들이 만나는 유형의 관찰자가 어떤 속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얘네들이 변하게 돼요. 우리가 균일한 진동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음원이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상황.
음원이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 음원은 고정된 상태에서 같은 징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 관찰자도 관찰자도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고정되어 있으면 얘네 파동이 내보내고 균일한 지우기로 내보낼 거 아니야. 진동수가 균일하다고 치면. 그럼 뭐 하느냐? 우리가 내보내는 이 진동수를 같은 진동수를 느끼게 돼요. 제가 내보낸 진동수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얘네들을 뭐를 느끼게 되느냐? 요만큼을 느끼게 되는 거야. 소리의 속도를 우리가 균일한 이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느냐? 이제 음원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할 거냐? 관찰자가 다가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특별한 현상이 생겨요. 음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진동수를 균일하게 내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파면을 보면 화면은 균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파면에 다가오는 속도도 뭐 할 거냐? 어차피 똑같아. 얘가 파면이 이런 형태로 다가오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다가가면 뭐를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느끼는 거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차가 지나가는 거랑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 차가 지나가는 거랑 이 속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다가가기 시작하면 뭐를 느끼냐면 파동이 오는 속도가 원래 340인데 내가 느끼기에 뭐했냐?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야. 더 빠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느끼는 속도는 관찰자가 내가 느끼는 속도 이 속도가 V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처럼 생각난다는 거야. 내가 다가가는 만큼 더 증가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지금 귀를 때리는 거는 균일하게 통 때리고 있단 말이야. 왜? 화면이 계속 균일하니까. 그럼 내가 때리는 이 균일한 간격은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느낀 진동수 뭘 느끼고 있느냐? 내가 느낀 진동수는 내가 소리의 속도를 느끼는 만큼을 뭐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균일한 간격은 누가 만드는 거야? 음원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만들어. 그러니까 람다 같은 경우에는 뭐야? FS분의 V라고 써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세요. 그럼 얘가 V 더하기 V제로분의 VF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V 더하기 V제로분의 VFS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음원의 진동수와 내가 느끼는 진동수가 달라져 버린 거야.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상황은 아닙니다. 음원의 영상 다른 거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내가 다가가면 뭐를 느끼니까 원래 음원의 속도분에 실제 뭐냐? 내가 다가가는 상대 속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진동수가 더 높아지는 형태를 느낀다라는 거지. 관찰자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멀어지고 있어. 내가 멀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이만큼 소리가 더 늦게 다가오겠죠. 나한테. 더 느리게 다가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느냐? 얘네들이 빼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멀어지면 F0는 점점 줄어들어. 반대가죠.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진동수가 변하는 원인은 뭐야? 속도가 우리가 느끼는 매질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파의 속도가.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음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냐? 음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방금처럼 이 소스가 이런 형태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관찰자가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내 기준에 뭐냐면 저 음원을 볼 건데 지금 내가 눈을 감아봐.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바라볼 때 이 음파가 오는 속도는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내가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느낀 속도는 뭐냐, 내가 관찰자가 느끼는 속도는 이때는 뭐냐, 그냥 V예요. 왜 음원이 오고 있는지 못 오는지 모른다고. 소리만 들을 뿐이지. 근데 내가 느끼는 뭐가 달라지냐, 이제 화면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얘가 음원이 여기서 낸 화면이 동시머리 그려서 확 퍼질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음원이 여기서 만든 음원이 점점 더 확장돼 가겠죠. 그러다가 나한테 어느 순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파면과 파면 사이를 우리가 파장을 느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 파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음원이 움직여. 그러면 이만큼 움직인 지점에서 파면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저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릴 거라는 거야. 그런 형태로 얘네들을 파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또 얘가 움직이면 여기 지점에서 음원을 발생시킬 거야. 거기를 통해 원을 그릴 거야. 그런 형태로 보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거죠. 이 파면의 동그라미가 점점 오른쪽으로 점점 쏠려가.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이 이 파면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중심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 얘네들 사이에 파면과 파면 사이가 줄어들었어. 네? 뭐야? 파장이 압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여기를 느끼고 여기를 느끼면 한 주기 동안 얘를 느낀 거잖아. 근데 실제로 느낀 파장이 뭐하냐? 줄어드는 거야. 내가 뭘 느끼냐? 파장이 줄어들어. 얼마만큼 줄을 거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건 이제 얘네의 속도는 똑같은데 파장이 줄어들었으면 느낀다. 얘는 무슨 차원이야? 길이 차원이야. 그러니까 길이 차원 바꾸면 돼. 얘가 파장이 줄어드는 원인은 뭐야? 음원의 속도. 그러니까 음원의 속도가 한 파장이잖아요. 한 파장 가는 시간만큼 줄어들는 거야. 여기서 이 파장은 뭐예요? 음원이 내는 파장이야. 그러니까 뭐야? 음원이 내는 진동수. 그 다음에 이 t는 음원이 내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v-vs분의 vfs가 되고 얘가 f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얘네들은 음원이 움직일 때 뭐를 느끼냐? 음원이 움직이니까 파가 압축되고 뒤에 부분은 팽창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 반대쪽에 음원이 멀리 도망갈 때는 우리가 파장이 길어짐을 느껴요. 근데 상대적 음파의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느끼는가?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진동수가 줄어들었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지. 내가 음원이 다가오면 파가 압축돼서 오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져 버렸다고.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높아졌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상황이 달라요. 앞에 있는 상황은 뭐가 변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파에 대한 속도가 바뀐 거고요. 뒤에서 느낀 건 뭐가 느끼냐면 내가 바뀌어버린 파장,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형태를 느끼고 하지만 얘도 둘 다 똑같은 거 뭐냐? 가까이 다가가면 뭐예요? 진동수가 증가하고요.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근데 관찰자의 속도는 뭐냐? 얘네들의 분자의 영향주고 음원의 속도는 어디에 영향이죠? 분모의 영향주. 그래서 둘을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관찰자도 움직이고 모두 움직일 수 있어. 음원도 움직일 수 있잖아. 둘 다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소스도 이런 형태로 움직여. 그리고 관찰자도 이런 형태로 움직여. 그러면 둘 다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 속도는 뭐냐? 원래 소리의 속도에 뭐냐? 관찰자의 속도, 상대 속도만큼 늘어나고 당연히 음원의 속도만큼 뭐하겠어? 줄어든 만큼은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 줄어들어. 이거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보다 도플러 효과라는 겁니다. 둘 사이 간격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둘 사이 간격의 변화.
그래서 이 부호들은 가까이, 얘네들은 뭐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부호를 결정짓는 거 뭐냐? 얘네들의 간격이 줄어들어 늘어나 이걸 보시면 돼요. 네, 도플러 효과는 이런 형태로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도플러 효과는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할게. 지금도 실험할 때도 없이 영상 찍고 있었죠? 내가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 관찰자가 바로 앞에 있나요? 옆에 있어. 이렇게 올 뿐인 거야. 그리고 지나가. 무슨 상황이야?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쪽에 상황. 이건 뭐냐? 얘는 가장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도플러 효과는 2차원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모두 작용할 수 있어. 3차원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네, 이제 그럼 얘를 뭐 해봐야겠어? 일반화시켜.